3년, 5년, 그리고 10년 뒤 여러분의 삶은, 경제적 생존은 과연 괜찮을까요? 그냥 뭐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믿음이 사실 이제는 좀 위태로워 보이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아주 놀랍게도 660년 전 한 줌의 모카씨에서 시작된 생존의 지혜가 어떻게 오늘날의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미래의 구조는 이미 막 바뀌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나온 지 겨우 2년 됐는데 벌써 수많은 전문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줄어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동으로 버는 돈만으로는 자본이 버는 돈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대멸종이 시작됐다고까지 경고합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10년 뒤에 지금 내가 일하는 이 자리가 과연 그대로 있을까? 거리에는 무인 가게랑 배달 로봇이 돌아다니고 몇몇 거대 플랫폼이 모든 데이터와 돈을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세상. 예전에 하던 방식만 고집하다가는요, 이 경제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경제 인프라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이 숫자, 185배.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순자산 격차입니다. 자그마치 185배. 부의 양극화가 뭐 심각하다는 말을 넘어서서 이젠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이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숫자일까요? 2024년 딱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숫자입니다. 100만 명. 저마다의 꿈을 안고 가게를 열었던 수많은 사장님들이 지금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 20%라는 숫자는요, 일부 거대 배달 플랫폼이 가게 매출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율입니다. 최대 20%요. 그러니까 10,000원어치를 팔면 2,000원은 플랫폼에 그냥 줘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소장농, 심지어 디지털 봉건제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자, 이렇게 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아주 의외의 곳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무려 6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인물이 가져온 변화의 씨앗에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의 DNA에 아주 깊숙이 새겨진 특별한 생존 방식이 보이실 겁니다. 1363년 문익점 선생이 붓대 속에 목화씨를 숨겨왔을 때 그간 그냥 씨앗이 아니었죠. 추위에 떨던 백성들을 구한 말 그대로 생존의 설계도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독점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정신.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나 IMF 위기 같은 큰 어려움을 극복해온 우리만의 저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660년 된 지혜를 21세기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거대 플랫폼이 모든 걸 독점하는 구조 대신에 모두가 같이 잘 사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볼 우리 플랫폼, 이 시대의 디지털 모카씨를 만들겠다는 모델입니다. 두 모델의 차이를 보면 그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은 우리가 아는 그 방식이죠. 높은 수수료, 비싼 광고비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 반면에 오른쪽은요, 수수료를 아예 없애고 그 이익을 참여자들과 공유해서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건 뭐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실제로 이 플랫폼을 써본 한 자영업자 사장님의 반응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죠. 처음엔 다들 이런 의문을 갖는다고 해요. 기존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모델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자, 그럼 그 어떻게가 가능한 건지, 이 시스템의 핵심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결제 금액의 5%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숨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손님이 가게에서 결제를 하면 사장님은 그 결제액의 5%를 리워드로 내놓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플랫폼이 이 리워드에서 수수료를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5%는 전부 결제한 손님이 4%를,
그 손님을 소개해준 사람이 0.5%를, 그리고 이 가게를 소개해준 사람이 나머지 0.5%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 나눠 갖는 방식이 각각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갖는지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손님은 돈을 쓰면서 동시에 자산을 쌓는 경험을 하고요. 사람이나 가게를 연결해준 추천인들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일종의 권리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독특한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가게를 연결한 사람이 얻게 되는 디지털 건물주 소득이라는 개념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지급되는 리워드가 그냥 쓰고 없어지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총 발행량이 딱 10억 개로 정해져 있어서 희소성도 같게 설계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플랫폼이 커지면 코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델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이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개념, 바로 디지털 건물주입니다. 디지털 건물주? 말은 좀 거창한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본 투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동네 가게에 이 무료 플랫폼을 소개해주는 것만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의 0.5%가 나한테 코인으로 계속 들어오는 구조예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말 그대로 패시브 인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오늘 제가 10,000원짜리 밥을 먹고 4%, 그러니까 400원어치 코인을 리워드로 받았다고 해보죠. 지금 당장은 400원? 작은 돈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플랫폼이 점점 활성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쓰게 되고 가치가 딱 10배만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받았던 그 400원어치 코인이 4,000원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커피 한 잔 값이 공짜로 생기는 셈이죠. 만약에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가치가 100배가 된다면요. 단 한 끼 밥 먹고 받은 리워드가 4만 원이라는 꽤 큰 가치의 자산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비가 자산으로 이어지고 초기에 이 생태계에 기여한 사람이 미래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원리입니다. 자,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결국 각자의 몫입니다.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 한 알이 시대의 흐름을 바꿨던 것처럼 이 우리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씨앗은 AI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제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델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기회를 보여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께는 돈만 나가는 광고비를 자산으로 바꿀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어차피 쓰는 돈 자산으로 쌓는 새로운 방식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자본 없이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만들어 볼 기회를 모색하게 합니다. 3년 뒤를 그냥 앉아서 걱정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볼 것인지 때로는 3초면 끝나는 이 작은 결정 하나가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문익점의 모카 씨가 한반도의 추운 겨울을 바꿔 놓았듯 블록체인 기술에 담긴 이 디지털 씨앗 모델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실험의 바로 첫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씨앗을 심지 않은 사람에게 풍성한 수확의 계절은 결코 찾아오지 않잖아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겠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